저는 한국 LPG 사업관리원에서 나온 민동기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저희가 1차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1차 설명회 진행하고 신청서를 이제 주신 걸 토대로 설계도 진행하고 사업비도 산출해서 저희가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제가 1차 설명회 때 사업비가 다 정리가 되면 해당되는 사업비가 얼마고 자부담, 집집마다 납부를 주셔야 되는 자부담이 얼마인지가 산정이 되니 그때 가서 2차 설명회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1차 설명회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자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선정된 시공사, 임사 그리고 공사적인 부분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1차 설명회 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한 장짜리를 봐주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양성시 갈전마을 LPG 자연망 구축 사업비 현황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표를 보시면은 전체 세대수 저희가 1차 설명회를 끝나고 나서 신청하신 세대수가 총 54세대가 신청을 주셨고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설계사가 집집마다 방문을 드려서 배관이 어느 쪽으로 이제 출입을 해야 되는지 부엌은 어느 쪽에 있고 난방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54가구 중에 배관으로 가는 세대는 31가구 그리고 배관으로 가지 못하는 마을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관으로 가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250kg짜리 개별 탱크로서 별도 공급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배관으로 가는 세대가 31가구, 개별 공급으로 별도로 공급받는 세대가 23가구로서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쭉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공사비는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집집마다 배관으로 연결하는 소위 말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LPG 가스 연결 공사가 진행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가 배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를 드러내서 땅을 파서 가스 배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로 노면이 되어 있는 현재 상태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깨고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일반 쓰레기처럼 버릴 수가 없고 환경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 배출돼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설비 설치비는 저희가 저장탱크 부지에 저장탱크만 달랑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경보설비와 알람을 울릴 수 있는 경보설비와 수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CTV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공사적인 부분 안에 전기설비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설계 및 감리비는 기존에 저희가 신청서를 토대로 설계를 진행했잖아요. 실시 설계 진행하고 나중에 공사가 진행될 때 공사가 법적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가면서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 계산 검토비는 저희가 설계를 다 끝난 이후에 25년도 물가, 기타 자재 단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는 검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식량비는 예전 같은 경우는 매설을 하고 흙으로 덮고 끝났는데 반면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물도 어디에 어느 깊이에 묻혀 있는지 데이터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관청에다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LPG 공사도 마찬가지로 가스 배관을 묻은 이후에 이 배관이 어느 위치에 어느 깊이에 묻혀져 있는지 확인해서 데이터에서 관청에다 제출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이 될 때 아마 주민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조끼, 형광색이나 뭐 파란색 조끼 입고 긴 막대기 위에 동그라미 이렇게 GPS 달려있는 거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길가에서도 다른 건 때문에 보셨겠지만 저희 LPG 공사가 진행될 때에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배관의 위치를 찝어서 GPS로 데이터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지도비는 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말해서 공사가 진행될 때 작업자분들이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관리비는 전반적으로 저희 그 시작부터 나중에 자부담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산까지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발전마을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합계로 붉은 표시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6억 2,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1차 설명회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 근처에 있는 뭐 이천이 됐건 여주가 됐건 해당되는 지자체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자부담이 10%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6억 2천만 원 정도에 되는 10%인 6,200만 원을 신청하신 가구 수인 54가구가 동일하게 나눠서 내는데 반면에 저희 안성은 조금이나마 주민분들의 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95%로 하고 자부담을 5%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1차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억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의 5%인 3,110만 원을 신청하신 가구 수 54가구가 나눠서 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납부하셔야 되는 비용은 제일 하단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57만 5천 원, 100원까지는 저희가 0으로 맞추고 57만 5천 원으로 저희가 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자리를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는 자부담은 다음 주 정도의 우편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집집마다 고지서를 보내드릴 거고, 고지서를 받아보시면은 거기에 계좌번호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한국 LPG 사업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안성시 발전마을에 대한 자부담 계좌번호 우체국 땡땡땡땡땡땡땡이라고 계좌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로 납부를 최대한 빨리 주셔야지만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단 부분에 제가 특이사항을 적어드린 것처럼 1차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개별 탱크로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지금 54가구 중에 23가구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공급사가 곧 선정이 될 상황이고, 공급자가 선정이 되면 집집마다 요 배관으로 가는 세대는 말고 개별 탱크로 공급 세대 같은 경우 집집마다 충전 차량을 가지고 진입을 해볼 거예요. 전진했다가 후진으로도 들어갔다가 차량에 있는 호스기류도 빼서 이렇게 다 볼 건데, 충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23가구 중에 취소 세대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 오늘도 그 54가구 전체 세대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못하신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 내용을 꼭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전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소위 말해서 레미콘 정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PG 충전 차량은 앞뒤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앞뒤가 긴 차량 같은 경우 회전 반경이 나와야 되는데 좀 들어가는 골목길이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굽이져 있거나 하면은 충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설계상에서 도로폭이 4m 정도가 나온다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은 됐지만, 최종적인 2차 검토를 통해서 23가구 중에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부담에 관한 내용은 이걸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시공사 1차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뭐 아무나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라는 입찰 시스템에다가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입찰,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시공사이고 현장 소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갈전마을 그 시공을 맡게 된 대학에너지 황선우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 경기도 일부 저희 뭐 기존에 작년에도 그렇고 안성에 안성, 인천 여러 군데 이제 있어서 많이 시공을 해보신 베테랑 소장님이시고 저희가 공사 일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마을에 한 두세 군데에 현수막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현장 소장님 연락처가 기재가 될 거니까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또는 집을 오래 비우시는 경우에 저희가 아무래도 연결 작업을 하려다 보면 도로에만 도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에 들어가서 가스레인지도 연결하고 보일러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집을 오래 비우시면 저희가 무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외여행이시든 병원이시든 아니면 자녀 댁이시든 오래 집을 비우시는 경우에는 현장 소장님한테 미리 연락을 주셔서 공사 일정을 좀 조율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를 넘겨봐 주시면 도면이 나옵니다. 안성시 갈전마을 위치도라고 해서 도면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큰 도면을 갖다 A4 용지에다가 그래도 넣겠다고 해서 넣었는데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도면은 조금 크게 인쇄해서 마을에다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이 배관으로 공급받는 세대인지 개별 탱크로 공급받는 세대인지 도면을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게 도면 배치를 해드릴 거고 지금 이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저희가 LPG 저장 탱크가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회관 현재 기준에서 좀 뒤쪽으로 넘어가면 건물 새거 짓고 아스팔트 포장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였죠. 거기에다가 저장 탱크가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해서 저장 탱크 설치 위치를 주민분들께서 한 번쯤 지나다니시다가 이렇게 눈여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저장 탱크가 설치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봐 주시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공사 세부 공정표라고 이제 기재는 되어 있는데 날짜 써 있고 막 숫자 써 있고 해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일정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착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공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안성시청 내 허가부서에다가 허가를 다 받고 허가가 다 받은 이후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가 들어가는 예정 시점은 7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라고 일단은 주민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허가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에 따라서 일정은 조금 당겨질 수도 조금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7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주민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좀 넉넉하게 그냥 7월 말 정도에는 7월 안에는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에 착공이 진행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스팔트도 깨고 콘크리트도 깨고 먼지도 날리고 소음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하신 점이 나오시겠지만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 신청하셔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조금만 불편함 좀 참아주시면은 저희가
저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공사가 착수되는 시점은 7월 중에 7월 넷째 주 이후부터 들어갈 예정이고 불착 공사 그리고 세대마다의 연결, 가스레인지 연결 그리고 보일러 교체 작업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공사가 끝나는 시점은 약 적어도 저희가 추석 전에는 끝내는 걸 목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10월 초중순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끝내는 걸로 목표를 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 뭐 서류 작성하고 뒤에 뭐 마무리 공정하고 하는 거는 조금 뒤에 할 수도 있지만 주민분들께서 일단 가스를 쓰시는 데 있어서는 추석 전에 다 난방도 취사도 하실 수 있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을 좀 넘겨봐 주시면 저희가 1차 설명회 하고 나서의 기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한번 공사적인 부분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 저장 탱크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기 그 수축동 부리는 그 부지에다가 위와 같은 형태로 저장 탱크가 설치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자 형태로 옹벽과 그리고 앞에 나머지 부분들은 펜스로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 이렇게 설치 드리고 한 장 넘겨봐 주시면 도로를 따라서 가스배관을 이렇게 매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깨서 저희가 불착해가지고 가스배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가스배관을 매설하게끔 돼야 되는데 도로 불착 같은 경우는 약 1m 정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80cm 폭으로 저희가 불착을 진행을 하고 나서 가스배관 묶고 흙으로 잘 다져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불착한 폭 80cm 정도를 그대로 원상복귀를 시킬 거예요. 저희는 불착한 폭만큼 원상복구를 진행하는데 하단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였으면 콘크리트로, 아스팔트였으면 아스팔트로 이렇게 원상복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냥 일반 흙길이거나 했으면은 토사로 그대로 흙으로 원상복구를 진행을 하는 사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도로를 따라서 가스배관을 매설했으니 집집마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장 밑으로, 대문 밑으로 들어온 그 가스배관이 수직으로 올라와서 눈에 보이는 시점 건물 본체가 될 겁니다. 건물 본체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가스 계량기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고 처마 밑을 따라서 건물 외벽을 따라서 이렇게 갈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취사를 할 수 있는 부엌 쪽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다 연결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난방을 할 수 있는 보일러실로 가서 보일러를 교체 설치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연결이 다 되면 저희가 지원 드릴 수 있는 사연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넘겨봐 주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54가구 중에 23가구는 이렇게 집 옆에 개별 탱크 250kg짜리로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고 해당되는 세대는 충전 차량이 추후에 진입이 가능해야지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봐 주시면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는 1차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사적인 부분은 시공사가 알아서 잘 하셔야 되고 잘 하게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부담 아까 57만 5천 원 말씀드렸고 공사적인 부분 설명드렸는데 1차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부담 외적으로
추가 요금이 발생되는 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저희 마을에서 카메라로 찍고 계시는 것처럼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고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심야전기 보일러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일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저희가 가스 보일러로 교체 작업하는데 작업이 용이합니다. 근데 심야전기 보일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크죠. 이게 끌고 나온다고 끌려 나오지가 않고 인력이 투입이 돼서 분해를 해가지고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야전기 보일러는 철거 비용이 별도로 발생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난해한 위치 또는 심야전기 보일러 크기에 맞춰서 밖에 샌드위치 판넬로 막 빠듯하게 이제 설치해 놓은 경우에는 이걸 드러냈다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세대에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추가 공사합니다. 저희가 한 필지, 한 건물, 한 세대에 한 품목씩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스 계량기 하나, 가스 레인지 한 개 연결, 가스 보일러 한 개 교체 설치, 그리고 보일러실 안에 그냥 보일러만 딱 교체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검지기, 가스 검지기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한 세대에 한 품목씩 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부엌에도 가스레인지가 있고 뒷마당에도 곰탕 끓이고 흰조 삶는 가스레인지가 하나 더 있다. 거기에도 연결을 이번에 할 때 해다오 하실 때에는 두 품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품목은 지원이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한 연결에 대한 소요 비용은 별도의 시공사한테 견적으로서 직접 지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잠시만요. 지금 조금. 세 번째는 보일러 사양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저희가 지원드리는 사양의 보일러는 30평 기준 2만짜리 용량의 보일러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집은 저희 농어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의 구조도, 크기도, 단열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45평이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드리는 기본 사양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방바닥이 조금 덜 따뜻하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2만짜리 용량이 아니라 25,000 또는 27,00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에 별도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번째는 마을에서 한두 번씩 꼭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집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심야전기 보일러와 이번에 설치되는 가스 보일러와 겸용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조인시키는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품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1차 설명회 때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돈 더 줄 테니까 조인 시켜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인 시켰을 때의 보일러에 대한 수명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일러업에 종사를 하셨거나 보일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겸용 설치를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보일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보일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형 보일러와 겨울철 되면 TV에서 광고 엄청 하는 콘덴싱 보일러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광고에서 얘기하는 거는 허위 광고는 아니에요. 가격 절감 효과나 연료비 절감 효과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광고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형 보일러와 다르게 보일러 하부에서 응축수라고 하는 약한 산성을 띠는 물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 에어컨 실외기 물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콘덴싱 보일러는 이 물이 배출될 수 있는 보일러실 내부에 배수구가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형도 보일러도 30평 기준 2만짜리 지원이기는 하지만 설치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어야지만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를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형 보일러로 설치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콘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 앞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배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농어촌 가구 같은 경우에 지어진 지 아무리 멀리 잡아도 5년 미만 정도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배수구를 그때 고려해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형 보일러로밖에 설치를 못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 물을 양동이에 받아서 비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 편리하고 안전하게 쓰자고 진행된 사업인데 양동이에 물 비워주는 거가 더 번잡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고, 나머지 다른 경우는 호스를 꽂아서 밖으로 빼내면 되는 거 아니냐. 호스 끝에서부터, 지금은 여름이니까 상관없죠, 겨울철 되면 호스 끝에서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일러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배수구가 꼭 있어야지만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를 드릴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부담 57만 5천 원 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심야전기 보일러 철거, 그리고 추가 공사, 보일러 사양의 업그레이드, 겸용 설치는 다만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장이 잘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일러의 종류는 일반형과 콘덴싱이 있지만 콘덴싱 보일러에는 배수구가 보일러실 내부에 있고 단열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여기까지 요점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내용 어차피 지금 내용이 다 녹화되고는 있지만서도 주민분들께서 실제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배수는 물량이 얼마 정도 돼요? 배수되는 물량이요? 예. 물량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왜 실외기도 에어컨 이렇게 틀다 보면 물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러한 정도의 속도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배수구가 없으면 이게 물이 바닥에 당연히 흥건하게 보이겠죠. 겨울철에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넘어지시는 사고나 여러 가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수구가 있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 사용자 배관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엌에서부터 들어가서 보일러실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원래 순서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순서는 상관없고, 설계 단계에서는 도로, 그러니까 주 공급관에서 건물 본체랑 가까운 곳에 계량기가 설치되게끔 되어 있는데, 공사 시점에 우리 집은 계량기 위치를 현관문, 그러니까 바로 이 건물로 들어오는 바로 옆에 말고 좌측이나 우측에다가 조금 돌려서 설치를 하고 싶다의 경우에는 말씀 주시면 이격거리, 전기 계량기라든지 기타 이격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위치에 설치해달라는 곳에 저희가 설치를 드릴 거고, 저희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위치에서부터 부엌이 가까우면 부엌부터 가는 거고, 보일러실이 가까우면 보일러실부터 가는 겁니다. 그건 순서는 상관없어요. 높이요? 계량기 높이는 저희가 1.8m 정도 저희가 지상 바닥에서부터 띄워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160에서 180. 그 정도 위치에 설치해서 건물 외벽에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설치하면요. 네. 우리 주민들에게 뭐가 어떻게 좋은 건지. 그거는 1차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안전성이 더 좋아집니다. 기존에 LPG 용기를 사용하셨을 때는 누군가 안전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없으셨을 텐데, LPG 저장 탱크 설치, 저희 배관망 사업 이후에는
저희가 설계 지금 시공 전에 서류가 먼저 안전공사에다가 들어가고 공사가 다 끝난 시점에서도 안전공사가 나와서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안전공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한 선정되는 공급사, 아직은 선정 안 됐지만 선정되는 공급사에서 수시적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 조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매년 봄쯤이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4, 5년 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고 산불이 덮친 마을들 중에 저희 배관망 사업을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는 산불 때문에 80%가 전소, 그러니까 다 집이 건물이 무너진 거죠. 한 군데는 60%가 전소가 됐는데 저장 탱크 시설은 외관상 그을림만 있을 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얼마나 안전한 시설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두 번째는 편리함입니다. 지금 방금 일어났던 상황처럼 가스가 떨어지면은 타닥타닥 불이 안 붙어서 전화해서 배달 와서 연결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배관망 구축 사업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저장 탱크, 메인 저장 탱크에다가도 가스를 충전하고 집집마다 개별 탱크로 되는 이 23가구에도 250kg짜리가 설치되는데 이 저장 탱크에다가 가스를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는 가스 떨어져서 전화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격 절감 효과예요. 과일도 유통단계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신선한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처럼 저희 기존의 LPG 용기로 공급받는 형태는 유통단계가 3단계인데 반면에 저희 배관망 구축 사업 이후에는 유통단계가 2단계로 줄어들고, 저희가 공급자를 선정하기에 있어서 입찰을 올립니다. 그럼 A업체, B업체, C업체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은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같은 LPG,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용기 20kg짜리도 LPG고 저희 배관망 구축 사업도 LPG이지만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렴하게 쓰면 얼마나 저렴하게 쓸 수 있냐? 식사하시는 취사 부분은 약 35에서 40% 정도 절감되게 쓰실 수 있고, 난방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심야전기 보일러나 등유 보일러, 기름 보일러를 쓰시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약 한 15% 정도 내외, 15%에서 많게는 20% 사이에서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연탄, 화목 사용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갈아주시고 연탄 어디다 한 구탱이에다가 모아놓고 계속 쓰셔야 되는 반면에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또 냄새나 연기나 방송 꺼주세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설명회 때 효과적인 부분을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주방이랑 난방이랑 두 군데 유입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그러면 주방 쪽에 인덕션이 설치되어갖고 필요가 없다. 네. 그럼 그만큼 비용을 제해 주십니까? 비용 절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기 그 마감 상태까지 저희가 해놓을 거예요. 자부담에 대한 비용 절감은 별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네. 따로 그리고 배관으로 가나 개별 탱크로 가나 자부담 57만 5천 원, 그리고 가스 공급 단가까지 다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공급이 되고 자부담도 동일합니다. 그럼 잔바람다가 가스 하나 쓰면은 자부담에 그 보일러 비용까지 포함입니다. 네. 30평 기준 2만짜리 기본 사양은 포함인 거예요. 온수까지 되는 거는 그 보일러실 그러면 뭘 자동이 되는 거지. 뭘 보일러실의 면적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보일러 보일러 크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교체되는 시점은 온수 분배기, 각방 온수 분배기라고 이렇게 생긴 거 보셨을 거예요. 큰 방, 작은 방 보시고 여기서부터 잘라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는 물배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잘라서 교체가 될 건데, 보일러의 크기는 저희 요 전력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께는 한 20에서 25cm 정도 될 거예요. 별도로 보일러실은 필요 없겠네요. 보일러실이
그러니까 있긴 있어야죠. 외벽에다가 그냥 덩그러니 설치할 수는 없고 보일러실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뭐 심야전기 보일러나 다른 연료 보일러처럼 막 큰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가 설치될 정도의 위치 그 공간만 나오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존 사용하시던 보일러 빼고서는 가스 보일러 그러니까 나머지 보일러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거 빼내고 그냥 설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교부 들어왔어요. 향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평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집이 45평 또는 50평이다 그러면은 2만짜리 용량이 아니라 25,000, 27,000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된다. 그때는 추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보일러의 브랜드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린나이, 경동라민, 빅두라민, 뭐 대성셀프, 롯데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일러마다의 추가 비용이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용 능력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하니까 그 마을 분들께서 제가 1차 설명회 때는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보일러 브랜드를 결정을 해주셔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하시던 아니면은 뭐 거수를 통하시던 하셔서 보일러 브랜드만 한 개 브랜드로 선정을 주시면 그 브랜드의 30평 기준 2만짜리로서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전에도 아니면은 이후에도 이장님한테 연락을 오는 보일러 브랜드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받으신 게 없으시면 이후에 이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 브랜드 홍보하고자 연락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되 저희는 안성시청과 협약 아래 진행되는 사업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보일러사들에서 본인들 브랜드 홍보하고자 조금 더 좋은 영업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고 단순하게 어느 브랜드로서 결정을 할까만 마을 주민분들께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브랜드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을 있습니다. 네. 저기 저는 개별 탱크 세대인데요. 네. 이 탱크 설치하는 장소가 태양광 옆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었는데. 태양광하고는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몇 미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2m 정도면 2m요? 그리고 개별 탱크는 집 건물 외벽에 1m 정도 떼어서 위치에서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 위치랑 태양광 위치랑은 2m 이상의 이격거리만 확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이쪽에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쪽에 있다고 지금 못 보신가요? 저기에 있다 하면은 저희 LPG 탱크는 그냥 요 근처 이쪽 면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탱크 가고요. 정해져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23가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고 네, 23가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도면을 조금 더 크게 인쇄해서 마을 회관에 배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어딘지 잘 보신 다음에 배관으로 가는 세대인지 개별 탱크로 가는 세대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이거 저기 개별 탱크에는 설치하는 그 장소 오나요? 와서 확인하나요? 협의하러 시공사에서 갈 거예요.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질문인데요. 저희도 개별 탱크인데 네. 개별 탱크가 설치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차량 그죠? 진입이 안 되는 경우에 아니, 차량 진입은 되는데 공간이 안 되는 공간이라든지 자기 부지가 없고 그럴 경우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캔슬.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 개별 탱크 그 가구에 대해서 네.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넣기 전에 해야 되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네. 그 여기 그림 보면 네. 이제 온수 보일러가 아니죠. 그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고 나서 네. 컨트롤러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각 방으로 가는 그 저거에 보면 요즘에는 그 각 방마다 컨트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만 해가지고 여기는 매뉴얼로 되는 건지 지금 이것까지도 설치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죠? 요거는 온수 분배기. 분배기. 그러니까 분배기. 거고, 네. 이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각방 온도 조절기. 저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온수 분배기에가 그 조절 그 전자 스위치가 달리더라고요. 하나씩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건 구동기라고 해서 따로 나오는 건데 예, 만약에 그것까지는- 그때 기존에 있는 집들을 본인이 내죠. 아까부터 자부담 외에 아, 본인이 다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희는 그거는- 그냥 여기서 이 안방에서 뭐 폈다 폈다 그런 것만 되는 거고 하나만. 네, 각방 구동기 메인-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메인 브랜드. 예, 메인 컨트롤러 네, 하나만 교체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됐습니다. 아니 거기도 그리고 57만 5천 원이라는 자부담은 자, 57만 5천 원이라는 자부담은 일단은 신청 세대수가 54가구일 때를 말씀을 드린 거고, 혹여나 변심에 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조용해야 되잖아요. 설명해도 될까요? 예. 한 명을 이리 뛰어다나 자, 제가 까먹었잖아요. 아이고 전혀.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57만 5천 원이라는 자부담은 54가구일 때에 대한 자부담이에요. 저희는 신청 가구 수가 동일하게 나눠서 내니까. 다만, 변심에 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취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충전 차량이 못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개별 공급으로 받지 못하면 세대가 취소가 사업 반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54가구에서 세대수가 좀 줄면 줄수록 자부담은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주민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자부담을 추가로 걷어야 되는 사안이 나중에는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취소 세대가 많이 발생해서 세대가 뭐 2만 원씩 더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세대수가 조금 줄었는데도 반면에 공사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게 되면 저희는 줄어든 만큼 또 돌려드려야 끝을 낼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주민분들께서 신청 세대수 지금자보다는 54가구로 기준을 한 거라서 세대수가 조금 줄면 변동이 있으면 자부담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1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매년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부담을 시설 설치 다 되고 가스까지 쓰시는데 반면에 자부담을 나는 못 내겠는데 라고 하시는 상식 외적인 분들이 계셔서 일단 설계 기준으로 자부담 선고지 선납부 받고 공사가 다 해서 정리가 되면 늘어나면 조금 늘어난 대로 2차 고지를 드릴 거고요.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환급 계좌를 다 파악을 해서 다 10,000원이든 1,000원이라도 줄어들면 저희가 다 돌려드려야지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전기 보일러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심야 전기 보일러 철거 비용 같은 경우는 약 한 40여만 원, 평균 40여,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35에서 4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그 심야 전기 보일러 기름 보일러 철거하는 비용만큼의 일부 비용은 제외를 해드릴 거예요. 조금 경감은 받으실 건데, 그래도 일단은 주민분들께서 추가로 내야 되는 비용이 약 한 35만 원, 30만 원 정도는 될 수도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빼는 건 별도로 빼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별도로 빼는 거예요. 네. 네. 집안에 해는 거. 그거 가지고 가는 데까지 있겠지요. 그러니까
침해정도 보일러 아예 뜯어서 가져가.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저기 보일러 바깥으로다가 빼잖아요. 이게 보일러가 아니고 원수통? 뺄 수 있잖아요. 바깥으로 빼서 쓸 수 있잖아요. 별도 쓸 수 있는 거. 아, 가스 내가 썼다고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더 연결하시면 할 수 있죠. 그거는 추가 비용 내고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배관을 얼마나 빼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집집마다 비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소장님이 방문 드렸을 때 견적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그 대개분요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럼 보일러 회사가 주로 어느 보일러 회사 선호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브랜드마다의 그 기술적인 기계 사양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어떻게 보면 시청하고 협약해서 딱 하나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라서 어느 브랜드를 명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하고 조금이나마 주민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마을에 나중에 보일러 다 설치하고 겨울철에 집을 오래 비우시는 경우에 보통 보일러가 고장이 잘 나잖아요. 그럴 때 빨리 와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브랜드로 선정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분들이 신청하셨고 저희가 시청, 도청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시청에서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정된 사업인 만큼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 생길 수도 그리고 먼지가 좀 날릴 수도 도로 교통 상황에 대해서 도로 통제가 조금 이루어지는 불편함이 조금 있으실 텐데 저희가 베테랑 현장 소장님 아래 진행이 원활하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저희는 저희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만 불편함 참아주시면 그만큼 안전하고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자부담 및 시공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